네.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제23회 TAT 2급 실무 수행 평가 문제의 문제 2번의 부가가치세 문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기단서 발행. 우리가 FAT 1급에서도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가 전자세금 기단서를 발행하는 것까지 하라는 수행 내용이 나오죠. TAT 2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했네요. 이거 제품이 아니라 유형자산을 처분한 것이죠. 발급한 전자세금 기단서이다. 매각 시 감가상각 관련 정보는 고정자산 등록을 참고하고,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취득금액이 얼마인지 여기 지금 표를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서 확인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기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네, 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죠. 당기 감가상각비 계산하지 않을 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를 0으로 입력한다. 그게 이제 그 정답에 그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 하신 거죠? 네,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를 입력하시오. 양도일자 요 날짜로 입력하면 됩니다. 2018년 9월 4일. 자, 요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박스의 맨 위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차량 운반구를 봐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를 줘야 하니까 승용차 1, 2, 3, 4. 네. 요 승용차 맞나요? 네, 맞죠? 자, 여기 전체 양도일자 여기에다가 거기 세금 계산서에 있는 날짜를 입력하시면 돼요. 2018 0904. 자, 그런 다음에 되어 있네요. 네. 회사 계상 상각비 백데이터에서 지워놨네요. 이거 바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0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결산분계에서 이 차량을 양도일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감가상각비 계산이 12월 달에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미 0으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게 뭐예요? 이걸 메모해야죠. 이거를 이제 차량 운반구 대변에다 4천만 원 취득금액으로 입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1,600만 원 이것을 차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해서 1,600만 원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시험지에 메모하거나 실무할 때는 이 창을 우선 닫지 말고 이렇게 열어나가서 4천만 원, 1,600만 원 이걸 참고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갈까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메인 매출 전표 문제겠죠? 어디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매각에 따른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렇죠. 거래 자료 입력은 메인 매출 전표에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는 문제. 네, 정리됐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를 9월 4일로. 자, 9월 4일로 하시고, 자, 과세 매출이죠? 과세 매출. 빨간색 세금 계산서는 과세죠. 아니죠, 매출이죠. 그리고 세금이 있으니까 11번 과세 매출. 자, 품명의는 승용차. 거기다가 서울 1, 2, 3, 4. 이렇게. 자, 수량과 단가 없죠. 2,700만 원 공급가액에다 입력을 합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느냐 하는 거죠. 공급받는 자는 한성에다 팔았다. 전자세금 기단서니까 이거 비워둬야 되죠. 우리가 발급 전송할 때는 이걸 비워둡니다. 자, 분계는 무조건.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는 혼합분계밖에 할 도리가 없어요.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
자, 여기서 우선 제품을 말이죠. 부가세 애수금. 자, 매출세액이 다 부가세 애수금입니다. 대변에. 나중에 정리분계할 때 이거 부가세 애수금 차변에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NCS 평가시험 본 사람들. 네. 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이걸 차량 운반구로 고쳐라. 이거. 차량 운반구. 자산이니까 차량 운반구 208번. 자, 아까 취득금액이 얼마였어요? 4천만 원. 그리고 바로 차변에 와가지고 차변을 한 다음에 요 209번의 다음 번호, 208번의 다음 번호, 209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또 써야 돼요. 예, 코드가 209번이 아니면 안 돼요. 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개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 바로 다음 코드를, 그 자산의 다음 코드를 써야 된다. 항상 명심하시고, 아까 확인했던 금액이 1,600만 원이었죠. 예, 여기다가 1,600만 원. 그렇게 되면은 4천만 원에 사가지고 감가상각 1,600 했으니까 장부 금액이 지금 2,400이에요. 2,400짜리를 2,700 받았잖아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300만 원 이익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보겠습니다. 전부 외상으로 했죠. 네, 그러면 미수금이 되죠. 미수금은 자산입니다. 차변의 미수 128번, 120번. 금액은 전부 다 미수니까 2,970만 원. 그러면 딱 300만 원 차이가 나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익이니까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914번 영업의 수익이죠. 300 탭키 이렇게 하시면 딱 맞는 겁니다. 예. 숫자도 복잡하지 않고 금방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300만 원이다. 입력 과정에서 한번 계산이 되고 해서 여러분이 여유 있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숫자가 딱 100만 원, 10만 원 단위로 뚝뚝 떨어지는 숫자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 평가 문제를 하러 가야 되죠. 네, 세 번째 평가 문제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하러 가야 된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2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가는데 날짜는 9월 4일부터 9월 4일로 이렇게 검색을 엔터 치시고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전자발행 확인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확인 뭐 우리 앞에 FAT 1급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뭐 거침없이 다 숙달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와서 이제 한번 조회를 눌러가지고 여기 전자발행이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문제의 두 번째 문제. 항상 수정세금 계산서 문제가 두 번째 나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정세금 계산서. 근데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가 이제 어떤 그 수정인지 수정 사유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다르게 나옵니다. 자, 9월 8일 거 전자세금 계산서가 보이고요. 자료를 읽어보면은 주식회사 한림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거래일에 발급 전송하였다. 이게 지금 발급 전송한 내용이에요. 9월 30일 당초의 결제 조건에 의하여 9월 30일 이 날짜 필요하겠네요. 결제 조건에 의하여 2%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네. 그러면 이제 할인된 금액을 차감하고 돈을 받았나요?
어디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 세금 기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 기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이나 전송 일자는 무시한다. 네, 발급 전송하라는 거고. 자, 이 문제를 보니까 돈 받은 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매출 할인한 거 여기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9월 30일 날 아마 추정컨대 돈을 받은 거예요. 요 2% 할인된 것으로. 근데 지금 내역이 현금으로 받았는지 보통예금으로 받았는지 이런 말이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고 요 2% 그러면 요 공급가액이 1,500만 원이니까 2%면은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1,500만 원 곱하기 0.02 해보세요. 얼마 나올까요? 어제 얼마 나왔어요? 30만 원. 예. 그래요. 요 30만 원 마이너스 시키는 수정 세금 기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발급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여기 30만 원 빼고 나머지 입금된 거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할 필요 없다. 예, 요것만 수정 세금 기산서 발급하는 것까지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에서 빼주는 요 분계까지만 해라. 이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9월 8일 거를 조회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9월 8일 거를 조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1,5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보이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 자, 수정 사유의 목록 단추를 눌러보면 6가지 사유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그랬죠. 네. 매출 할인을 해주는 게 공급가액 변동이에요. 그래서 2번 공급가액 변동. 자, 공급가액 변동 때 우리 작성 일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사항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참고사항 누르면 공급가액 변동은 작성 월일을 변동 사유 발생일로 발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러면 여기 사유일이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로 발급되는구나. 자, 닫기 누르시고 밑에서 확인 눌러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가 수정분이 9월 8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날짜를 고치세요. 고쳤고, 자, 품명에다가 엔터 그냥 치시고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30만원 엔터 치면 부가세에도 마이너스 3만원, 합계해서 33만원. 자, 이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한 건이 입력되었죠? 확인 눌러보면 이제 9월 30일자로 한번 가볼까요? 확인을 해야 돼요. 9월 30일자. 자, 밑에 분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라. 네. 자, 제품 매출 마이너스 30,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33만원. 잘 처리됐죠? 네. 여기서 이제 품명을 제품이라고 둬도 되고요. 제품 할인 뭐 이렇게 이게 공급가액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제품 매출 할인 이렇게 고쳐 놓으면 더 좋겠죠. 그냥 놔둬도 뭐 채점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다 제품 매출 할인 뭐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분계 지시한 대로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러 가야 됩니까? 마지막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전송하러 가는 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내역관리에 가서 9월 30일자로 이렇게 조회하면 하나가 나올 것이고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누르고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네.
이거는 뭐 여러분 이제 아주 잘 숙달이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문제. 네, 이렇게 나옵니다. 도움말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 고민이 보통 이게 날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 날짜로 똑같이 해야 되나?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 해야 되나? 이런 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거기 그 도움말 잘 이용하시면 좋고.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세 번째 문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네요. 자, 부동산 임대업을 우리가 겸업하고 있죠. 부동산이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7층 701호 사무실인가 봐요. 용도 사무실. 자, 보증금이 3억, 월세 400만 원이네요. 자, 계약금 이날 받았고,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를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월 월세하고 간주 여기 진하게 써 있는 거 보세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0일에 지불키로 하되 만약 기일 내에 지불치 못할 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이 보니까 우리 회사가 그 간주 임대료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세입자가 부담하는 약속을 했네요. 그런 계약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세입자한테 받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는 지금 강남 물류예요. 이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는군요. 자, 자료 2번을 보면은요. 임대료에 대하여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달 임대료를 받았네요. 6월 30일 날, 매월 30일 날. 6월달 임대료 받을 때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금도 받았겠네요. 자, 그러면 자료 설명을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자, 주식회사 은성은 강남물류와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6월 30일 월 임대료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네, 이게 지금 그겁니다. 네. 자,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6월 30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입금되었다. 네, 여기 지금 그 보통예금 입금 내역은 안 보이지만 입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얼마인지는 지금 안 알려줬어요. 계산을 하라는 거고.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6월 임대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라. 자, 1번부터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이렇게 합니다. 6월 30일자. 자, 유형은 과세 매출이죠.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는 6월 임대료. 공급가액이 400만원. 거래처는 강남물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1번. 자, 분계는 이게 뭘로 받았습니까? 아까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고 그랬네요? 네, 혼합분계 하겠네요. 혼합분계. 자, 제품 매출을 계정 과목을 바꿔야 되죠? 예, 뭘로 바꿔야 될까요? 자, 임대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장기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료로 해야 되겠네요. 임대료. 411번 임대료. 자, 우리가 임대료가 말이죠. 이 900번대 임대료가 있고, 900번대 임대료가 있고 400번대 임대료가 있는데 달라요. 포지션이. 400번대 임대료는 매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자.
근데 900번대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회사가 주식회사 은성이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업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400번대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대로 검색을 했을 때 900번대 임대료가 있고 400번대 뭐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개정 과목이 있으면 이 경우 임대료 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이 회사에 대한 그 안내를 받을 때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임대료는 영업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임대료가 아예 400번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냥 임대료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에는 900번대 임대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 영업 외 수익이다 이거예요. 그건 영업 외 수익. 그러나 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영업 수익이에요. 그래서 900번대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의 임대료 수익 발생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차변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예금이죠. 근데 보통예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거래처라는 것이죠. 440만 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국민은행이군요. 이렇게 은행 거래처로 바꾸는 것까지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 평가 문제 이제 하나 했죠? 자, 두 번째 거는 뭔가 보세요. 이런 문제는요, 이 차근차근 이 평가 문제를 하나씩 순서대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이렇게 딱 알려준단 말이에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이면 기간을 뭘로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예, 요걸 보고 날짜를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입력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요. 적용 이자율 1.8%는 혹시 다르게 입력되어 있으면 고치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어디에 있는가 볼까요? 예. 부가가치세 1이라는 곳에 보면은 여기 밑에서 5번째 있네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자, 여기에서 4월부터 6월로 엔터. 자, 여기 1.8% 보이죠? 예,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호라는 건 뭐를 입력하는가 하면 계약서를 봐야 돼요. 거래처를 말합니다. 예. 강남물류가 거래처예요. 주식회사 강남물류 충수 7층 701호 이런 거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고, 동수 1동 2동 3동 이런 거죠. 아, 그 동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은 그 동네의 동이 아니에요. 자, 동은 엔터로 그냥 생략을 하시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거기 나와 있죠? 밑에 아래쪽에 12781 917551 주민등록번호. 네, 거기 밑에 있죠? 없네, 주민등록번호. 예, 엔터로 지나가시고, 면적은 위에 있습니다. 203. 용도는 거기 사무실이라고 면적 옆에 있어요. 임대기간 거기 계약서의 중간쯤에 있죠. 예, 4조에 있네요. 임대차 기간은 6월 1일부터 20년 5월 31일까지 24개월. 자,
20180601부터 2020 5월 30일 0531 네, 정확하게 내야 되고요. 보증금 3억 원 아니야 3억 원 맞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 간주 임대료가 틀리게 계산돼요. 월세도 정확히 입력합니다. 400만 원.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시험에서 관리비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네, 그 밑에 관리비 내용은 없었죠. 자, 이제 계산이 입력할 걸 다 입력을 했고요. 자, 여기 보면은 간주 임대료 이걸 메모해야 돼요. 예, 간주 임대료 443835 예, 이걸 시험지에다 메모하는 겁니다. 443835를 그래가지고 그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의 10%니까 약 44,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 회사 주식회사 은성이 부담하면 이게 세금과 공과고 거래처인 요 강남물류가 부담하기 때문에 돈을 받으니까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이 현금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알고 있나요? 이 간주 임대료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보증금 3억 원 있죠? 네. 이 보증금 3억 원을 말이죠. 연리 1.8% 그러니까 3억 원 곱하기 0.018에다가 곱하기 자 지금 이 과세 기간이 언제냐면은 4월부터 6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6월 1일 날 계약을 시작했으니까 한 달 지났죠. 우리가 6월 30일이 과세 기간 종료일이니까 계약 기간이 6월 1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한 달 지났죠.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이에요. 30일 나누기 1년은 365일 2018년도가 365일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금액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자예요. 이자. 며칠치 이자냐? 30일치 이자. 3억 원을 0.018로 즉 1.8% 연이율로 계산했을 때 31분의 이자가 여기 443,835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주 임대료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사실은 443,835원을 한 달간 1개월간 이게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임대료 수익이 발생했다. 보증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금 3억 원 받으면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은행에다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그 돈이 이자가 붙는 거 아니에요? 한 달치 이자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넣어놨다가 나중에 만기 때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간주 임대료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수입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거예요. 이거 세금 내라. 부가가치세. 그게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요. 예. 자, 그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 때 이걸 배웠지만은 이게 그 실무에서 이걸 하면서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이 이론 때 이제 이게 뭐였나 싶었으면 요때 확실히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분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입에 대한 것은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네, 이거 세금 계산서 이런 증빙 필요 없어요. 예, 부가가치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매출 세액으로 봐야 되니까. 자, 메인 매출 전표에 넣었는데 문제가 그 문제로 나왔겠죠. 어디 볼까요? 자, 이거 지금 2번 작성했어요. 2번. 그러면 3번은 뭐라고 그랬느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6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네, 순서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간주 임대료를 알아냈잖아요. 시험지에다 적어놨죠. 그걸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그것이 납부할 세액의
매출세액으로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연표를 6월 30일자로 입력을 합니다. 6월 30일자. 자, 아까 월세 400만 원 받은 것은 그 증빙이 있기 때문에 11번 과세 매출로 했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증빙이 없죠. 아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은요. 자, 매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임대료 수익이니까. 근데 증빙이 없어요. 그게 뭐냐? 여기 14번에 있는 건별이에요. 네. 그래서 간주 공급에 대한 거 입력할 때는 14번 건별로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간주 공급이 증빙이 없잖아요.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자, 14번 건별. 요령 잘 기억하시고. 분명에는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은 아까 메모해놨죠? 공급가액이 얼마였죠? 443835. 예. 요걸 공급가액에 넣어주면 간주 임대료니까 이걸 넣으면 안 됐지. 443835를 그냥 그걸 원장님 요렇게 요 방법이.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 계산이 귀찮으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과세로 해. 일단 과세로 해 가지고 443835 계산 귀찮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왜냐면은 계산을 할 때는요 443835 곱하기 1.1 해야 돼요. 계산기로 443835 곱하기 1.1이 뭐냐? 그게 이 세금을 포함한 요거 1.1 하면 요거 488218이 나와요. 원래는 건별로 이걸 유형을 하면은 이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별, 카과, 현과 이거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합계 금액. 그런데 이거는 뭐 증빙이 없으니까 합계 금액을 눈으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443835 여기에다가 곱하기 1.1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돼요. 여기 건별로 했을 때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았어요. 계산이 좀 힘들다. 그러면 과세로 해놨다가 나중에 이걸 바꿔요. 나중에 이걸 건별로 바꿔줘. 그러니까 유형을 나중에 바꾼다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과세로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건별로 바꿔놓고 이거 할 때 아까 그 방법 443835 곱하기 1.1 해가지고 그 숫자를 여기다 입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당연히 증빙이 없는 거니까 거래처 같은 거 이거 넣을 필요 없어요. 거래처 같은 거 넣을 필요 없고요. 전자세금도 없는 거니까 넣을 필요 없고 분계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분계는 혼합분계가 필요하겠네요. 혼합분계. 자, 제품 매출이냐? 아니죠. 제품 매출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이 분계는 좀 특이한데 이 세금만 분계하면 돼요. 이거를 분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을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임차인으로부터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6월 30일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입금되었다. 자료 설명 3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입금된 거예요? 이게 입금된 게 아니라 이게 입금된 거예요. 이 세금이. 자, 그래서 요거는 대변을 차변으로 바꿉니다. 차변으로 바꾸고 103번 보통예금으로 바꾸고 저 세금 44383 있죠? 탭키 눌러서 국민은행 이렇게 해놔야 돼요. 요 밑에 분계 많이 고치죠?
요 세액에 대한 분개만 한다 이거예요. 세액에 대한 분개만.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으면 보통예금 현금으로 받아서 납부했다. 그러면 여기가 현금이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임대인, 즉 우리 회사가 그 부담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차변에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돼요. 세금과 공과로. 세금과 공과. 자, 여기는 보통 예금이 들어온 걸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요 밑에 분개 좀 신경 써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네, 간주 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뭐 분명히 이거 나올 겁니다.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느냐? 네, 4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내용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월세 400만 원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세금 그 44,383원 이것을 신고서에 반영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이 문제에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정기신고해서 엔터합니다. 그러면 이게 반영된 거예요. 네, 확인을 하자면은 자, 우리가 임대료 400만 원 받은 건 이 안에 들어갔겠죠. 세금기단서 발급했으니까. 그죠? 네. 그럼 간주 임대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요 과세에 들어가 있어요. 과세의 기타. 요 4번에 44,383원. 네. 그래서 신고서에 반영이 됐구나 하는 거 우리 확인됐고요. 시험 보실 때는 이거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바로 조회하고 나서 저장 눌러주시고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면 이 문제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배점이 이게 몇 점짜리인가요? 시간이 꽤 걸리죠? 예. 8점. 예, 8점짜리잖아요. 네. 8점. 그래서 배점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공급가액 명세서에 부동산에 네.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요. 아, 거기 주소 넣는 데이 있었나요? 동이 저희 인감 볼 때는 네. 동에다가 그냥 도곡만 쓰거든요. 주소 전체를 안 넣고. 근데 여기 답지에는 주소가 다 써 있어요. 동에다가 주소를 다 넣었다고요? 네. 만약에 도곡동에는 그 동명이 없으면 음. 그냥 주소를 넣고 이게 지금 빌딩인데 1동, 2동 아파트가 지금 1동, 2동, 3동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그 칸이 거기 주소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안 돼요. 그게 원래는 그 건물에 몇 동, 예, 우리 몇 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몇 동. 빌딩에도 몇 동이 빌딩의 경우도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 9점짜리네요. 네, 9점짜리. 자, 자료 1번. 외화 보통예금 거래 내역 맡기신 금액. 자, 1000달러, US 달러 1000달러를 맡겼군요. 외화 은행에다가 12월 15일 날. 자, 밑에 자료 2를 보겠습니다. 수출 신고 필증. 약속이 설계했습니다. 금요일 15시 2차로 입금 일정이 있습니다. 수요일 2시에 연금 입금일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5일
수출 신고 필증에 이제 우리가 그 입력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근데 나머지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공급과액을 입력할 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금액들이 있는데 뭐 신고 가격이라든가 뭐 여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여기 신고 가격 여기 45번에 있는 거 있죠? 예. 37번하고 같은가요? 신고 가격이 아니라 결제 금액 있죠? 48번에. 예, 이것을 공급가액으로 입력합니다. 수출 신고 필증에 있는 그 금액을 결정할 때 48번 항목에 있는 결제 금액. 그러니까 $10,000를 공급가액으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10,000를 공급가액으로 결정할 때 환율은 선적일. 예, 선적일 환율로 하나로 환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자료 설명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날짜별로 15일, 20일, 25일 세 날짜의 환율을 적어놨고요. 자료 설명 1번은 자료 1은 맥 주식회사에 제품을 직수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를 받아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외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12월 15일 기준 환율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외화 보통예금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뭐예요? 계약금을 받았으면 선수금이겠죠? 예, 선수금. 선수금을 외화로 $1,000라고 회계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한화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날 요걸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이 기준 환율로. 그러면은 선수금이 얼마라는 얘기냐?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00 곱하기 여기 있는 환율 1142.4 1142.4 그러면 선수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42,400 예. 그래서 114만 2,400원을 이제 선수금으로 메모해 둘 수 있겠네요. 그죠? 아니면 뭐 이 날짜 12월 15일 날짜에 일반 전표를 조회해 봐도 돼요. 근데 아마 조회를 해도 요 금액이 맞을 겁니다. 11,1,142,400 자, 메모해 두시고 자료 2는 맥 주식회사의 제품을 외상으로 직수출하고 그러면 외상분계하면 되겠네요. 혼합분계해야 되겠네. 선수금이 있으니까. 자, 외상으로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다. 여기 수출 신고 필증에서 가격은 결제 금액을 참고해라 그랬습니다. 다음 3번 자료 3은 기준 환율 내역이다. 선적일은 12월 25일이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결제 금액에 있는 $10,000 있었죠? 그 $10,000를 말이죠. 곱하기 이걸 하는 겁니다. 1148.4원 해가지고 공급가액을 입력할 때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공급가액을 말이죠. 공급가액을 지금 계산한 1,484,000 자, $10,000 곱하기 요 12월 25일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공급가액을 입력한다. 메모를 해주면 됩니다. 11,484,000 자, 자료 설명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평가 문제 1번은 12월 15일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12월 15일이 계약금 받은 회계 처리한 날이에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네, 한번 12월 15일 일반 전표도 보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2,400 선수금이 있는가 볼까요? 자, 일반 전표 12월 15일 네, 선수금 1142,400 있죠? 자, 선수금이 대변에 있네요. 예. 그러면 상계할 때 반드시 차변, 반대쪽에 상계하는 거죠. 이걸 보고도 선수금을 차변에 넣어야 되는지 대변에 넣어야 되는지 헷갈리면 절대 안 되겠죠. 예, 요거 상계시키는 건 이제 차변에다 상계시켜야죠. 예,
114240 아까 메모해 두셨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는 며칠 날짜로 입력하냐면요. 선적일이에요. 공급일 12월 25일. 12월 25일. 예. 우리가 수출은 뭐예요? 공급일을 선적일을 공급일로 보는 거예요. 자, 직접 수출입니다. 이거는 예, 세금 계산서도 없죠. 직접 수출은 증빙이 수출 실적 증명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인데 직접 수출이다 해서 코드가 몇 번이냐면은 16번이에요. 수출.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세금 계산서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었죠. 그건 몇 번이었어요? 네, 12번. 네. 그래서 매출에서 수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국내 업체 간의 거래에 세금 계산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것은 12번. 지금처럼 수출 실적 증명서에 의해서 수출하는 것은 16번. 예. 자, 품명이 거기 신고 필증에 나와 있습니까? 품명이 뭐죠? 26번. 26번에 네, GOR이 텍스. 네. 고어텍스. 자, 수량 단가 없고요. 아까 공급가액 우리 계산했죠? 예, 메모해 놨죠? 공급가액이 한번 불러볼까요? 얼마였어요? 1148400 11484 1이 3개였나요? 11484 000 1148만 4천원. 네. 자,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고요. 거래처는 회사가 외국 회사였죠? MAC. MA 엔터 하면은 검색이 되고요. 세금 계산서 없으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분계는 혼합 분계해야 되겠죠. 그래야 선수금 같은 거 처리하죠. 자, 혼합 분계하면은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이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차변에 우선 선수금을 먼저 부채를 상계시킵니다. 자, 선수금 259번 부채 감소. 아까 선수금 메모했었죠? 1142,400 1142,4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을 한 거죠? 차변에 108번. 나머지는 여 밑에 있는 빨간 글씨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0341,600 탭키 눌러서 거래처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차변과 대변을 잘 일치시켰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시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수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네. 자, 수출 실적 명세서는 어디에 있어요? 자, 부속 서류 중에 여기 가운데쯤에 있네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러 가야 됩니다. 자, 기간이 언제예요? 이 거래일이 12월이니까 10월부터. 과세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3개월치를 꺼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그 수출 신고 필증 이걸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 번호가 그 맨 위에 가운데쯤에 있어요. 071에 1218 00 5 857
복잡. 하이픈 안 넣어도 되네요. 선적일 2018 1225 통화 코드 더블 클릭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통화 코드는 미국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미국 달러였죠? 미국. 네, USD. 네, 확인. 환율은 그 선적일 날 환율 1148.4. 1148.4. 잘 입력해 주시고, 외화로 $10,000를 여기다 17번에다가는 만을 입력하는 거죠. 엔터 치면 네, 원화로 환산된 11484,000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해야 되죠. 자, 그냥 닫아야 되겠네요. 네, 닫을 때 물어보지 않으면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세 번째 문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어디에 반영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10월부터 이 기간 중요합니다. 12월로 정기신고해서 엔터하면은 직접 수출은 어디에 가느냐? 여기 영세 중에서 요 기타에 가는 거예요. 영세의 기타. 그러니까 직수는 여기 기타고, 로컬 LCA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5번으로 집계가 되죠. 11484,000 잘 나타나 있죠. 자, 저장을 합니다. 저장,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가 문제 1, 2, 3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잘 해결하시면 9점을 얻게 되는 거예요. 9점. 그러니까 세 문제니까 하나에 3점씩 아마 1번 처리하면 3점, 수출실적 명세서 3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3점 이렇게 아마 채점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출실적 명세서까지는 작성했는데 부가가치세 그 신고서에 가가지고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서 저장 안 해놓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3점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거의 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는 거의 거저에 가깝잖아요.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조회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결산 문제 풀이 또 해봅시다.